화엄종의 근본도랑인 영주 부석사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와 쌍벽을 이루던 고승인 의상이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676년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의상은 그 후로 입적을 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3,0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교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계 제자인 상원이 화엄종을 부흥시키며 이곳 부석사 또한 크게 변모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봉황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수려한 사찰의 모습과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부석사의 매력은 바로 봉황산에 포근하게 감싸여 있는 듯한 사찰의 멋진 모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에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듯한 건축물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경사면이 가파르기에 사찰 본당인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는 영주산하 전경 또한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날씨가 맑고 시정이 뚜렷한 날에는 일출 감상을 하기도 좋은 명소랍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영주 부석사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은 걸어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직선으로 뻗어있는 길 양옆으로 은행나무 등 수려한 회관에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곳 또한 걷기 좋은 길로 추천을 드리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석사는 유명한 관광지이니만큼 입구에 식당이나 카페들이 많이 있답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약 30여 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그곳이 만차라면 그 아래에 약 3-4분 정도 거리에 소형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사찰까지 올라가는 길 약 15분 정도의 거리 중 초반에 약 반 정도는 상점이나 식당가들로 즐비하고요. 그곳을 지난 후부터 일주문까지는 수령이 꽤나 되는 은행나무들이 포진을 하고 있답니다. 9월 말에 이곳을 찾으면 멋진 은행낙엽의 볼거리를 안겨줄 것이랍니다. 일주문에서부터 사찰 입구인 천왕문까지는 조금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길이 곧으며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고요. 곳곳에 벤치도 잘 마련이 되어 있기에 노약자들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오르는 길 중간에는 사과를 키우는 과수원도 잠깐 들릴 수 있어요. 이곳 부지를 매매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었는데 주택도 지을 수 있으며 소매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산책로 왼편에는 단간지주가 눈에 띄네요. 대부분의 사찰 입구에는 이렇게 기둥이 길쭉하게 독에 세워진 단간지주를 볼 수 있는데요. 법회나 기도 등 절에서 진행을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이 기둥에 당이라는 글이 새겨진 깃발을 세워놓는 용도라고 합니다. 경상도 여행 명소인 이곳 부석사의 단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 무렵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오르막은 다소 경사가 높아 보이지요? 길가에 나란히 세워진 나무들 안쪽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보이는데 나무근을 아래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보니 흘린 땀이 빠르게 식었네요. 일주문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문은 바로 천왕문이랍니다. 이곳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악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사대천왕의 모습은 눈을 부릅뜨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지국천왕, 비파를 켜고 있는 다문천왕, 윤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증장천왕, 삼지창과 보탑을 들고 있는 광목천왕이 동서남북의 문을 지키고 있어요. 분명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음에도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름철 보기 좋은 꽃인 수국이 여전히 화사하게 피어있는 모습이랍니다. 가을 가볼만한 곳 영주 부석사는 단풍나무들도 꽤나 많은 편이랍니다. 일부 단풍들은 서서히 색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월에 다시 찾으면 더욱 인상적인 볼거리를 안겨줄 것이랍니다. 복실복실한 모습의 강아지풀들과 그 군집 속에서 돋보이게 피어오른 박이장풀꽃들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박이장풀꽃들은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데 오늘 다시 찾으면 어제의 꽃은 볼 수 없다니 참 슬프네요. 천왕문을 거쳐 해전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사찰 경내의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경내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쌍탑인데요. 정식 명칭이 부석사 3층 석탑으로 불리는 이 쌍탑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아서 균형감이 뛰어나며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이 탑은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의 기술과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합니다. 쌍탑 바로 뒤편에는 샛노란 상사화들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상사화는 꽃과 잎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쌍탑을 지나서 계단을 따라 오르는 길에 범종각을 만나게 된답니다. 보통 범종각은 사찰의 좌측이나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석사의 범종각은 특이하게 사찰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본래 기록으로는 이곳 범종각에 종이 매달려 있다고 하나 아쉽게도 지금은 범종의 소재를 알 수는 없다고 해요. 대신 복고와 모고 그리고 운판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답니다. 범종은 지금 범종각의 옆쪽에 별도 자리에 마련해서 운영 중이었어요. 범종각은 다양한 각도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을 오르기 위해서는 안양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누정 아래로 출입문을 두었기에 물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경상도 여행 명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곳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나 실제 사찰의 가람 배치를 보자면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안양루이고 이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최고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경내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볼거리를 안겨주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또한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어요. 사찰의 좌측에는 지장보살을 봉안해 놓은 지장전, 유물전시관인 보장각, 그리고 응양각과 경서나 불경목판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이 나란히 세워져 있어요. 안양루로 오르는 길 계단 초입에는 약순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이곳 물이 아주 시원해서 부석사를 찾는 분들 대다수가 꼭 들리는 곳이랍니다. 산 좋고 물 깨끗한 영주를 대표하는 듯한 약순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饮용수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르는 동안에 흘린 땀과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중간 쉼터로서의 역할도 톡하게 해주고 있지요. 아쉽게도 안양루는 입장 불가더라고요. 이곳에 들어서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휴식을 취하자면 더욱 뛰어난 가을 가볼 만한 곳이 될 터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에 보호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가 갑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는 안양루 옆에서 내려다본 산하의 풍경이랍니다. 사찰의 모습과 그 뒤로 펼쳐지는 능선 그리고 운해까지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쉽게 담을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는 석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석등은 대웅전이나 탑 앞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자 함이 주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광명등이라고도 불리운다고 해요. 이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듯 단아한 모습이 세련된 당시의 예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잘 익은 감이 청명한 가을 하늘 빛을 받아서 붉은 기운을 더욱 진하게 토해내고 있는데요. 열매는 이곳을 찾는 새들의 목이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종신 법당이랍니다. 이 건물의 기둥은 배울림 기둥으로 중간은 두꺼우면서 아래와 위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구조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최순우 작가님의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사라는 작품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배울림 기둥은 내부의 기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아미타불이 측면, 즉 세로 방면으로 봉안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었답니다. 무량수전을 마주하고 오른편 오르막에는 부석사 3층 석탑이 있답니다. 원래 사찰의 석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인데 이곳 내부의 사리공은 보수 공사를 할 때 확인해 보았으나 사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부석사 무량수전을 마주하고 왼편 뒤에는 커다란 널적 바위가 있는데 바로 부석이라고 해요. 의상대사가 이곳에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이교도들이 방해를 하였는데 의상대사를 은혜하던 선묘 신릉이 나타나서 바위를 들어올리며 이교도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은 부석이라고 불리웠으며 사찰 이름 또한 부석사로 지었다고 하네요.
부석 옆에는 소조열의 좌상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불상이라고 합니다. 소조열의 좌상 아래에는 삼성각이 있고요. 이곳 아래 방면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산책하기도 좋으니 내려갈 때는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 잠시 들린 관음전이랍니다. 이곳 관음전의 난간에서의 산하 풍경 또한 뛰어나고 우회하는 산책로 또한 걸을만 했는데요. 가을 가볼 만한 곳 보석산은 워낙 볼거리도 많고 사진 찍기 좋은 배경 또한 다양해서 다른 사찰보다 둘러본 시간이 2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경상도 여행 장소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